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인정받는 엑셀 업무 관리편. 자, 9번째 강좌에서는요, 배열함수를 이용한 부서별 교육 성적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마다 아무래도 이제 교육이 있을 텐데요. 그 교육받은 내용들을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실 거며, 그 다음에 부서별로 통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저희가 물론 뭐 여기에서도 이제 통계 내실 때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뭐 부분합이든 피벗 테이블이든 뭐 여러 가지가 이용 가능하실 텐데, 여기에서는 배열함수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배열함수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마지막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마무리한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입력 후나 또는 수정한 후에도 반드시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치셔야지 오류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치고 나면은 이렇게 수식의 맨 앞과 맨 뒤에 이렇게 대괄호가 표시가 되게 되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배열함수를 사용한 부분이에요.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예. 그래서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계산하실 때, 그러면 사실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count if 쓰시면 돼요. 그쵸? 예. 자, 그런데 예를 들면은 조건이 여러 가지예요. 그런 경우에는 count if 사용 못 하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sum 조건 1 곱하기 조건 2 곱하기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시면 되는데, 원리는 이런 거예요. 조건 1이 만족한다. 그러면 참이니까 1의 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조건 2도 만족한다. 역시 1의 값. 그러면 1 곱하기 1은 그러면 조건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모두 다 만족하면 1이거든요. 그럼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에요. 그러면은 조건 만족하는 데이터 하나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 개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0이죠. 그런 경우에는 더해주나 마나 의미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개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조금 이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배열함수 요런 원리예요. 조건 1, 조건 2 조건을 줘서 그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는 1의 값,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합을 계산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는 보면은 한 가지 조건인 경우에는 썸이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만족하는 데이터들의 뭐 예를 들면 급여의 합 또는 뭐 세금의 합 이런 식으로 계산하실 때, 자, sum 그 다음에 조건 1, 조건 2, 뭐 조건 3,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계산 항목이 들어가게 되세요. 그럼 이거는 이런 원리거든요. 조건 1이 만족하면 1이에요. 조건 2가 만족하면 1. 그 다음에 계산 항목의 값이 뭐 2,000원이에요. 그러면은 곱하면 결국에는 계산 항목의 값인 여기 앞은 1이니까 2,000원이 나와요. 자, 그런데 요번에는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0의 값을 갖잖아요. 그러면 0의 값은 이 중에서 0의 값이 하나만 있더라도 곱하면 0이 나오죠. 그러면은 썸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계산 항목의 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평균을 계산하실 때, 자, average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if, 조건 1, 조건 2,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계산 항목. 그래서 이 조건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건이 만족하면 계산 항목을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생략. 그래서 이 뒤에다가 콤마 하신 다음에 따옴표를 붙이셔도 같은 결과예요. 여기에다 0을 붙이시면 안 되죠. 왜요? 0을 붙이시면은 숫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범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은 부서들이 있으면 나는 그 부서 중에서
뭐 예를 들면 기획부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부서들은 아예 평균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0을 줄 때하고 따옴표를 넣을 때하고 생략할 때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옴표와 생략은 같아요. 근데 0을 넣어줄 때는 숫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평균이 확 떨어지게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보완해 준 게 2007에 새로운 함수가 나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count if,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개수를 계산하실 때에는 count if를 쓰시는데 count if는 조건이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count ifs라고 해서 뒤에 s가 붙었습니다. 범위 1 조건, 범위 2 조건 이런 식으로 해서 다중 조건을 줄 수 있어요. 썸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썸이프 같은 경우에도 조건 하나밖에 줄 수 없거든요. 자, 합계 범위, 범위 1 조건, 범위 2 조건. 그러니까 배열함수를 보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verage if 범위, 조건, 평균 구할 데이터 범위. 그 다음에 average ifs, 그래서 역시 다중 조건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배열함수 이용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원수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그러면 사실 그냥 count if 쓰셔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배열함수를 이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sum 첫 번째 조건은요. 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열. 자, 이 부서 중에서 그 다음에 이 보시는 것처럼 B26 여기를 얘기하는 거네요. 기획부인 데이터가 몇 개인지.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하게 되면은 오류가 뜨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곱하기 1을 넣어줬어요. 왜냐하면 이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는 1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1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임의로 그냥 1을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count if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count if 부서 범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24부터 그 다음에 21이 되겠죠. 21 중에서 여기 그래서 B26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결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점수별로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기획부에. 그런데 이거는 일반 함수로는 안 되죠. 2003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배열 함수를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버레지 먼저 나옵니다. 에버레지 if 첫 번째 조건 뭔가요? 부서가. 그래서 4부터 21은 고정이에요. 왜요? 채우기를 하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범위가 먼저 부서가 기획부이면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수식을 복사를 해서 셀 서식 그러니까 셀 복사를 하실 거예요. 채우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놓고 채우게 되면 열과 행이 다 바뀌게 되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액세스든 지금 첫 번째 조건은 다 똑같거든요. 부서명이 기획부. 그러면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이 부서명이 또 열로도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행으로도 바뀌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기획부인 경우, 교육부인 경우, 총무부인 경우. 그래서 봤더니 B26, B27, B28 뭐가 고정인가요? 비열이 고정이에요. 그래서 이 B 앞에다가 달러를 붙여서 고정을 시켜줬습니다. 왜요? 행은 바뀌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평균은요. 지금 보면 워드의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쥐어를 넣어줬는데 자, 쥐어를 전체의 절대 주소로 만드셔도 돼요. 그런 경우에는
엑셀, 파워포인트, 액세스 저희가 각각 다 구하셔야 되죠. 근데 여기에다가 자 보시면 엑셀 같은 경우에는 워드 같은 경우에는 G열이에요. 그 다음에 엑셀은 H열,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는 I열, 그 다음에 액세스는 J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열은 바뀌지만 행 주소는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행 앞에 달러로 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만 넣으신 다음에 옆으로 끌어도 밑으로 끌어도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혹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하나씩 구하셔도 되는데, 하나하나씩 구하는 거는 엑셀에 보면은 엑셀의 기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죠. 엑셀의 가장 뛰어난 기능 중에 하나가 그 복사 기능, 채우기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채우기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행만 또는 열만 고정을 한 후에 채우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수식을 다 이렇게 직접 넣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이 공통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처음부터 이해도 못 하시면서 이렇게 수식 따라 하시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수작업으로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통일을 시킬 수 있겠다, 이 부분을 단순화를 시킬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부서별 통계 내시는 거 저희가 직접 실습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일을 열어 보시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2008년 상반기 OA 교육 평가 점수에서 이름, 주민번호, 부서, 직급,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액세스 이렇게 과목별로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총점과 평균을 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범위 지정하셔서 뭐 총점은 많이들 구하시니까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자, 평균도 그냥 직접 제가 함수 바로 넣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소점 첫째 자리까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석차 구하시는 거. 그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 아마 랭킹 함수 제가 처음에 이 강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회계편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편은 엑셀 기초분들을 위한 과정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좀 기본적인 매뉴얼이라든가 그동안 그래도 엑셀을 좀 쓰셨다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시겠지만 전혀 지금 엑셀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렵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엑셀 매뉴얼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점을 가지고 석차를 구할게요. 자, 그래서 범위 절대주소 F4.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전체 석차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1등한 사람은 기획부의 김태양 대리라는 사람이네요. 그 다음에 꼴찌한 사람은 지금 17등, 18등 여기 있네요. 예. 자, 교육부의 최재경이라는 사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자료를 이용해서 부서별 석차를 한번 구해 보실 건데, 부서별 석차를 구하실 때 배열함수를 쓰실 겁니다. 그럼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같은 부서에서 저희가 석차를 만드는 원리도 이런 거거든요. 나보다 점수 높은 사람이 몇 명인지를 세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예를 들면 한 명도 잘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1등이 되는 거거든요. 나보다 잘한 사람이 2명 있어요. 그러면 내가 3등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는 조건이 하나가 더 들어가면 돼요. 같은 부서 내인 경우에. 그래서 조건이 두 개입니다. 같은 부서 내에서 나보다 점수가 높은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배열함수 개수를 세줄 때에는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요.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같은 부서. 자, 그래서 전체 부서 F4 중에 현재 부서. 그럼 이게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첫 번째 조건.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은 뭔가요? 총점이. 그렇죠? 전체 총점이 F4. 전체 총점에서 나보다 점수가 높은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예를 들면 이 조건이 만족하면 1이에요. 이 조건도 만족하면 1이거든요. 그러면 1 곱하기 1이니까 1이 되는 거죠. 조건 만족하는 사람 한 명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쭉 더해주면은 개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앞에 조건이나 뒤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0이 나오면, 조건이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0이 나오겠죠. 그런 경우에는 무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논리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이 나오게 되세요. 그래서 기획부가, 처음에 기획부가, 자, 부서를 처음에는 기획부, 그 다음에 기획부, 교육부, 기획부, 총무부, 기획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각각의 보면은 각각의 그 부서를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하게 되세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건이 만족하는, 그러면 같은 부서이면서 나보다 점수 높은 사람의 개수가 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몇 등이에요? 내가 1등이 되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2명 있어요. 그럼 나는 3등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해주시면 돼요? 더하기 1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열함수는 항상 마지막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러 주셔야지 배열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괄호로 묶이게 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채우기를 하게 되시면은, 자,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보시기에 지금 1등이 이렇게 쭉 모여 있어요. 기획부, 교육부, 기획부 지금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요. 교육부, 기획부, 총무부의 1등이 모여 있어요. 보시면은 점수가 75, 80, 78, 73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상의 데이터 없잖아요. 기획부에서는 지금 1등이 78이고요. 2등이 77.5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배열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부서별로 섭차를 구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자, 그러면 기획부의 인원수, 교육부의 인원수, 총무부의 인원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자, 저희가 조건을 뭐 예를 들면 배열함수를 쓰셔도 되고 카운트 if를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서 그럼 배열함수 한번 써볼까요? 자, sum. 자, 첫 번째 조건이요. 그러면은 부서 중에서 F4. 이 중에서 그러면은 기획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조건이 만족하면 1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예, 여기에서 0이 나옵니다. 자, 여기 옆에다가요. 자, 곱하기 1을 하나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하는 데이터. 그래서 곱하기 1 하면은 인원수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채우기. 그러면은 교육부는 4명, 총무부는 4명. 총 18명의 데이터인가 봐요. 자, 그러면은 한번 제가 바꿔볼까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기획부가 좀 많아요. 보시면은. 자, 그래서 얘를, 기획부 사원을요. 자, 총무부로 한번 보내볼게요.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기획부 1명 줄어들고 총무부가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등수도 바뀌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워드의 평균을 한번 볼까요? 워드의 평균 점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그 각 부서별로 워드의 평균을 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에버레지. 자, 그 다음에 조건에 맞는 것만 평균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요. if를 넣고요. 아마 조금 생소한 문장이실 거예요. 배열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부서가 고정을 시키시고요. 뭐면 기획부이면 그러면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워드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요. 그러면은 그 부서가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는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0을 넣어 주시면은 0도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거기도 평균의 범위가 속하게 되는 거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획부, 그 다음에 교육부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0이 들어가게 되세요. 그럼 나중에 평균은요. 나누기 하나, 둘, 셋 0이 들어간 부분도 다 숫자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개수가 나뉘어지게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따옴표로 문자 처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 그 다음에 자릿수는 하나로 만들게요. 자, 그 다음에 채우기를 하시면 여기 부분이 또 있네요. 예. 자, 여기 부분도 절대 주소. 그 다음에 수정하시더라도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전반적인 평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부서별로. 자, 그러면은 엑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엑셀만 보시면은 다시 에버리지. 그 다음에 if 부서가 그 다음에 절대 주소 부서가 기획부이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좀 채우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부서는 비열로 고정을 시킬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만족하면 그러면은 이번에는 엑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절대 주소. 그렇지 않으면 문자로 처리를 해라. 그러니까 그 범위에 적용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 그 다음에 채우고 그 다음에 옆으로도 채워도 돼요. 그쵸. 여기가 절대 주소가 들어가서 안 되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자, 저희가 채우기를 할 때 보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요 행만 바뀌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H 앞에 있는 요 달러를 없애줄게요.
행만 고정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전체 평균도 한번 보시면은, 자, 같은 수식이겠죠. 그래서 average if 부서가 F4,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평균 점수를 넣으시면 되겠죠. 평균. 그 다음에 F4, 이 조건이 만족하면, 그 다음에 만족하지 않으면 공백으로 문자화 해라. 컨트롤 쉬프트 엔터. 자, 그 다음에 채우기를 하시면은,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서별 통계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부서별로 1등한 사람의 자료가 필요하시다. 자, 그러면은 먼저 기획부에 1등한 사람을 한번 찾아볼까요? 기획부. 그 다음에 부서별 석차는 1. 그러면 저희가 무슨 함수 사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데이터베이스의 디겟을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전체 데이터 범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적표로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디겟 데이터베이스는 성적표, 거기에서 필드는 위에 있는, 그죠? 4번을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행을 고정해야 되니까 달러. 그 다음에 조건은 어디에 있나요? 이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는 고정. 지금 이렇게 하게 되시면 부서명은 기획부이면서 부서별 석차가 1등인 4번을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자, 그랬더니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게요. 보시면 부서가 필드명이 부서잖아요. 그래서 그러세요. 여기를 부서로 다시 바꿀게요. 부서.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기획부의 1등은 1366. 그럼 1366의 김태양. 맞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채우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조건은 절대 주소. 그래서 옆으로 쭉 끌어보시면은, 자, 김태양의, 자, 관련 데이터가 쭉 표시가 되게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서식 복사.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교육부 한번 볼까요? 그러면 김세원. 그 다음에 총무부. 그러면은 도소라.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교육 점수들을 이제 통계를 내 보셨는데요. 물론 뭐 이 기능을 저희가 무슨 뭐 부분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드실 수도 있지만요. 그런 작업하지 않고 이렇게 배열함수를 이용해서도 간단하게 저희가 통계를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9번째 강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